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벌써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성길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아주 편히 쉴 수 있도록 종목대 상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궁금증 풀어드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고수 서바이벌에서 승리를 거두신 독립선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지만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검투사님 이렇게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수 서바이벌에서 승리를 거두신 먼저 독립선원님께 각오를 여쭐게요. 예, 일단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향길들로 다들 이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시장 오늘 급락은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좋은 소식을 나름대로는 제 기준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고향길 다녀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투사님 오늘 서울경제TV에는 처음 모셔서 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검투사님께도 오늘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자, 처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처음이라고 하면은 위기와 공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위기를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심장이 떨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 검투사를 보면서 심장이 떨리십니까? 떨리신다면 바로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진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네, 두 분의 각오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종목대 상담 또 특별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추석을 맞아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렇게 이틀간에서 종목대 상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상담해 드리기 전에요.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164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독립선원님이 오늘 장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검투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예, 저에게 찬스가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서바이벌 출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지금 장세는 기간 조정권이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의 저점이었던 1662포인트를 하회하는 타이밍이 꼭 들어오게 된다. 그래야만 이 기간 조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짓는 마무리의 시점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도 어제 저점이 1665포인트였기 때문에 아직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의 저점인 1662포인트를 하회하고 그 다음에 1640에서 1650포인트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가 줘야 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저점이 1630포인트였고 오늘 종가가 164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대로 시장이 결국 하락의 흐름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장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이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인지 그렇다면 이후의 장세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지수가 1723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671포인트를 눈에 보시게 되면 이 장세는 이제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확인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1723포인트를 돌파하러 가는 장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저점이었었던 1662포인트를 하회하러 갈 수밖에 없는, 즉 하락으로 보셔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을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64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염두를 하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저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점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이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간략하게 시나리오를 짜
문자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예상이 틀렸을 경우, 즉 오늘의 저점이 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617포인트에서 1620포인트가 다음 지지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지지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것은 제가 틀릴 것에 대비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베이스를 깔아둔 것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 예상입니다. 저는 오늘 장의 저점이었던 1630포인트를 통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서바이벌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장에서 만약 시장이 저점을 잡는다면 시장은 딱 두 가지의 저점의 형태를 통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기억이- 기억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원바닥이고 하나는 투바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저점으로부터요,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일단 월일장과 화일장의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이것은 원바닥입니다. 즉 하나의 저점으로부터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의 시간이 대략 한 3, 4일 정도까지 상승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상승의 추세를 길게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또 내려와야 되는, 결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갇히게 되는 그러한 박스권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자, 일단 월요일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화요일장 초반 상승하다가 후반부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월요일장에서 상승을 하고 화요일장 전강 후 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하락의 시도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바운딩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쌍바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저점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것, 즉 오늘의 저점은 필히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두 번의 바운딩을 통해서 저점을 잡아나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긴 상승의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장의 저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저점을 통해서 3, 4일 정도의 상승 후에 꺾이느냐, 아니면 1차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승했다 화요일장입니다. 화요일장에서 하락의 시도, 즉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하락의 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느냐, 이러면 정말 상승은 길게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투바닥을 만들어주고 가는 상승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점은, 저는 하락의 시도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화요일장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오늘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하락의 시도가, 지수는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겠지만 주가들은요, 저점을 깨는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오늘 장의 저점이었던 요 1640선대 라인에서 이미 입질 매수가 한번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장에서 하락의 시도가 있을 때 주가는 저점을 깨더라도 지수가 오늘의 저점 16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저점을 형성한다면 그 시점이 이제 추가 매수를 단행함으로써 비중을 실어주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장에서 입질 매수 해주고 화요일장에서의 지수가 저점을 깨지 않는 하락의 시도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2차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실어주고 추세를 타고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오늘장에서의 저점이 의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일단 뭐 추석 고향길 편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선언님 무슨 예언자 같으신데요. 다음 주에도 독립선언님이 하신 말씀 꼼꼼히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광명에 있는 지용이 엄마예요. 네, 광명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직접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매수가는요. 네. 19만 6천 원이고요. 19만 6천 원에 네. 비중 10%요. 10% 갖고 계시다고 네네. 하셨는데요. 독립선언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들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독립선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매수는 언제쯤 하셨죠? 매수는 한
2주 조금 예. 덜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은 예. 수익이 나셨던 적도 있으신 것 예, 같네요. 예. 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주가의 절반 흐름이 팔았어요. 예? 절반 20% 갖고 있다가 아, 예, 예. 절반 팔고 절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비중이 10%로 줄어드신 거죠? 네네. 아,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자세하게 이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뭐 조선업종에 있어서 대표 종목군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좀 조선업종에 있어서 악재가 좀 나왔었죠. 네. 예, 프랑스 해운사가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이후에 수주에 대한 취소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조선업종 자체는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선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좀 후행 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물동량 자체가 감소가 되었고 그로 인한 선박 수주가 감소하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종 자체가 좀 살아나려면 아무래도 수요가 공급을 우선시하는 넘어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기가 좀 확장되어 가지고 화랑에 좀 접어들어야만 선박 수주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다만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즉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재 시장과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이 오늘 17만 5,500원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적정 주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적정 주가 대비 대략 한 30% 정도의 할인율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한 20% 이상의 할인율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대중공업도 이제 일정 부분 기관 투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시점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도 그런 단기적인 악재와 리스크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중공업이 그런 악재를 통해서 큰 하락의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자, 큰 하락이 연출되면서 역시나 거래량도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게 되었죠. 자, 대량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 사람도 많지만 판 사람도 많다. 즉 어제 장대 음봉 속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다 손실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상승의 모멘텀이 아니고서는 이 매물들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물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갖출 때는 주가는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과거에 25만 5천 원의 고점을 형성했을 때 주가가 기본적으로 하단부가 형성되었던 구간이 바로 이 라인이었고요. 거기서 반등이 들어갔지만 결국 악재를 통해서 지난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지지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15만 원대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현대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이 비록 적정 주가 대비 많이 하락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약세와 하락의 흐름은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의 비중 자체가 다행스럽게도 10% 정도로 나름대로 절반 비중을 축소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는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25만 원에서 28만 원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한 10% 정도의 추가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1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리스크 관리했던 물량을 재매수해 줌으로써 평균 단가를 좀 끌어내리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시점에서는 분명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때 추가했던 물량은 여기서 수익을 확보해 주시고요.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을 좀 중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면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갈 때까지 좀 중기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중에 상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중에서 이제 대우차 판매와 LNF 이렇게 두 종목을 상담을 부탁하셨는데요. 대우차 판매는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또 LNF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이 한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검투사님께 여쭤보죠. 예. 자, 대우차 판매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독립선언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시향의 1인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첫 출연하는 검투사의 방송 분량을 이렇게 많이 뺏어 가시면, 자,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우차 판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그 자동차 판매량들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자, 우리 7, 8월 달에도 현대차, 기아차 주가 올라가시는 거 보셨죠? 자, 수주 물량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래도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실적들이 대폭 좋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넘어가는 경우에, 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왔는데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우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건설업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안이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를 알고 계시죠? 자, 이 브랜드를 대우차 판매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송도에 일단은 송도 신도시, 자, 송도에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안이라는 그 브랜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테마주로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장이 오늘처럼 지수 변동성이 52포인트라는 낙폭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리 업종, 업황이 좋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가라는 것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이러한 성장성이라든지 그 대우차 판매의 호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차 판매 매수하신 금액이 1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종가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으신 것이 첫 번째 실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60일 이평선에 딱 지지를 받고 안착을 되어 있는데 오늘도 지수가 빠지는데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일단은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지금 뭐 지수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일단은 손절은 가급적이면 2, 3% 안쪽에서 손절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자, 그 이후에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을 다졌을 경우에 재공략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은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손실만 커질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손절은 지키시면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LNF도 또 종목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LNF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독수리 타법이어가지고요. 네. 자, 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이 각광받으면서 최근 들어서도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또 앵커께서는 잘하시네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상당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와 그리고 LED 백라이트 유닛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노트북이라든지 TV라든지 혹은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면에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 LNF도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7, 8월 달에 자,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주들이 주가를 갔는데 LNF도 마찬가지죠. 자,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이 5만 원이니까 자, 상당히 고점대에서 딱 물려 계신데요. 자, 지금은 매도하기도 어렵겠죠. 거의 손실이 마이너스 한 40%가량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지수가 지지를 받는 시점대 가령 한 28,500원 선 전후로 해서 좀 추가 하락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좀 관망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한 5% 안쪽에서 그 가격 대비 빠졌을 경우엔 손절을 하셔야지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다시 바닥권에서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래 중장기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보유하시면 손실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차피 손절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좀 보유를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손절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물리 법칙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작 뉴턴 아시죠? 이 아이작 뉴턴이 IQ가 뭐 한 200 정도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천재 물리학자도 과거에 손절을 못해가지고 말년이 좀 좋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작 뉴턴도 안 되는 실력이고 안 되는 머리인데 굳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께는 대우차 판매와 LNF에 관해서 그리고 손절의 중요성까지 한마디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샵의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을 주시거나요. 또 1599-7770번으로 또 문자 상담을 주시면요. 전화 상담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종목 상담 두 종목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석유인데요. 매수가가 98,000원에 비중은 한 40% 정도가 되신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산업은 매수가가 2,300원에 15%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독립선원님께 이 종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검투사님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집사람과 7살 난 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의 종목 진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호남석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호남석유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분법 평가 손실 그리고 환차손에 따른 적자 전환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미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좀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호남석유의 경우도 일단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다른 선도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석유화학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11만 원대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진행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굉장히 하락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세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호남석유의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11만 원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호남석유가 하락을 하고자 예약되어 있는 자리가 대략 한 7만 8천 원대 라인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이 들어가야 기본적인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요. 자, 호남석유의 흐름이 여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당장에 올라간다면 9만 원대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승도 제한적인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문자를 통해서 진단을 해주신 분이 평균 단가, 지금 매수 단가가 9만 8천 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해 있는 시점인데 비중도 40% 정도 되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세심한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7만 8천 원 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9만 원대에 가서는 다시 한번 물량을 축소해 주시고요.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 자체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단가권까지는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나 그것이 당장 10월달 장세에서는 나타나기는 어렵다. 대략 한 하반기쯤에 그런 측면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종목군이 이제 우리산업이죠. 우리산업의 경우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하이브리드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가가 역시 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특징 자체가요. 어떤 매출과 이런 것들이 빨리 이어지기는 어려운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분도 그 지금 뭐 적어주신 거 보니까 매수하신 단가가 2,300원이니까요. 대략 한 15%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가 2,500원대이니까요. 정말 낙폭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이 가져가고자 하는 하락의 흐름은요. 1,6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실률 15%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낙폭까지 감안한다면 리스크가 점점 커지죠. 비중이 15% 정도밖에는 되시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영역에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원대, 2,150원대 라인에서의 반등권에서 물량을 청산하심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좀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래라 저래라 손절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기대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큰 측면들이 있으니까 종목을 좀 교체해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또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봉천동인데요. 네, 봉천동이요. 네. 네, 어떤 업종, 종목, 비중은 거 어떻게 되시나요? 네,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이요. 네. 매수가는 5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사셨는데 비중은요? 지금은 뭐 한 2만 뭐 7, 8천 원 가나 봐요. 네, 지금 아직까지 손실이 꽤 많은 상태십니다. 비중은 예. 또 어느 정도나 매수를 하셨습니까? 50주요. 50% 정도? 예. 네,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손실이 많이 난 상태인데요. 회복이 될지가 또 궁금하시겠습니다. 예. 또 어떤 점들을 여쭤봐 드릴까요? 또 다른 주식이요? 아니. 이 동국제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 예. 뭐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 가격을 회복하신다면 팔 생각은 있으시고요. 예. 네, 장기 회복한다면. 보유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예.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투사님께 연결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검투사님. 예.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판 가격을 만드는 그 슬래브, 원재료를 아주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매출들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후판 가격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좋은 모습들이었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틀 동안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조선사의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선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회사를 통해서 44척이라는 그 선박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되면서 이 선박에 들어가는 그 후판이라는 재료가 필요 없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수익성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조선을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후판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액들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타까운 사항들이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설 조선업종들 지금은 업황이 살아나지 못하지만 분명히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4분기 내년 1분기 시점 갔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가면 좋은 결과도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변수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거의 한 40%가량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차트로 200일 이평선들 깨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점대 중장기적인 이평선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추세가 하락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청산을 해 주시는 쪽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들은
자, 너무 주가가 좀 급락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 급락에 또 반대돼서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 갔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1%라도 손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장 매수 물량들 좀 나오시는 걸 좀 지켜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손실폭을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로서 이 종목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국제강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다음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신 삼성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기 매수가가 한 9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비중은 한 15% 가지고 가시다고 했는데요. 고수님들 삼성전기 종목 전망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들어서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종목은 독립선언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전화나 문자로 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을 의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 산업인 LED 관련주의 주도 업종이죠. 삼성전기. 단기적으로 지금 3일 연속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 자체는요. 저점 대비 올해 안에만 벌써 300% 정도의 주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탄력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고점이 11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자체는 9만 5천 원.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상담을 의뢰하신 분의 매수 단가는 이제 9만 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의 주가 위치에서 삼성전기의 주가는요. 월요일 날부터는 갭 상승으로 일단 반등의 흐름으로 들어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 자체가요. 대략 9만 2천 원대 라인인 요 라인대까지 일단 한 번 더 약세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의뢰하신 분의 매수 단가권 위에서 지지는 형태를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일단락 한번 꺾이는 흐름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은요. 어떤 새로운 상승 파동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되돌림의 흐름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마무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매수하시고 난 뒤에 20% 정도의 수익을 내셨는데 이제 거의 다시 매수 단가권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돌림의 흐름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되돌림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수익을 좀 확보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계속적인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고평가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만큼 수익을 좀 확보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시판 두 번째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슈프림한데요. 매수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요. 비중이 한 50%나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검투사님께 종목 상담을 받아볼게요.
예, 슈프리바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인식 관련된 그 보안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보안 의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 아주 전망들이 좋은데요. 자, 그런 그 전망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실 텐데 지금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투입을 하기 위한 그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유무상증자 결정이 나오고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패턴들은 조금 18,100원 선대까지도 한번 더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슈프리마를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대인데요. 자, 25,0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18,100원대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손실은 보고 계시지만 조금 차익 실현이 아니고 매도로서 일단은 이 종목은 청산을 하신 이후에 다시 바닥권에서 이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주당 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샵의 5588번 그리고 전화번호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또 전화 연결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영등포 신일동이요. 네, 영등포 신길동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저기 유진로봇. 유진로봇 매수가는요? 저기 지금 3,400원이요. 3,300원. 3,300원. 비중은? 30%. 30% 정도. 특별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옆에서 추천해가지고. 옆에서 추천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 종목으로 나와가지고 매수했거든요. 뭐 프로그램 보시는데 추천 종목으로 나와가지고요. 네, 이 종목은 독립선언님께 여쭤볼 텐데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쭤보세요. 전화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옆에서 추천을 좀 받으셨다고 하는데 좀 일단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연속 적자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셨었나요? 아니요. 그러셨어요. 그럼 손실률이 지금 한 30% 정도 되십니까? 네. 그렇죠.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혹시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은 없으시고요? 다른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그러세요.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코스닥 소형주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진로봇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유진로봇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수혜주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봇 산업 특징 자체가 연구개발 이후에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 자체도 좀 고평가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로봇 산업의 특징 자체가 어떤 성장성이나 단발성 재료적인 측면을 통해서 주가 시세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유진로봇의 주가 자체는 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요 4,66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할 때만 해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어떤 상승의 초기 때에는 그만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하락을 해 나가면서 거래량 자체가 거의 침체기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요 연예인하고 비슷해서 관심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이 종목 자체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역배열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 자체 관심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거래량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시세의 흐름 이후에 고평가 국면을 지나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점이 형성됐던 4,660원에서 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1,650원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500원대에 놓이는 주가 위치에서 본다면 아직도 적정 주가까지는 많은 낙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손실률이 좀 크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보유를 해 나가시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을 좀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요, 대략적으로요, 한 2,700원, 2,800원대의 반등을 통해서 종목의 어떤 비중을 청산함으로써 좀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시는,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 실적과 어닝 시즌, 실적 장세가 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좀 자신 있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추석 연휴 때문에 어디 놀러 가시나요? 예, 고향 갈 겁니다. 고향 가시나요? 예. 네, 방송 보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겠네요. 예.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홈캐스트. 홈캐스트 종목. 예. 네, 먼저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부산 영도 최상동입니다. 부산에 사신다고요? 예, 영도. 네, 홈캐스트라는 종목 매수가가 얼마 정도에 사셨는지요? 매수가 3,850원이에요. 3,850원에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이제 검투사님께 전화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셋톱박스 업체인데요. HDTV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이 셋톱박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았던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홈캐스트가 상당히 실적들이 좋지 못했어요. 자, 아무래도 고정비라든지 그 수주 물량들이 좀 이월되면서 이것이 분기별 실적들에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좋지 못했는데 3, 4분기로 갈수록 일단은 실적들은 좋아질 것이다. 인도 쪽에서도 수출 물량들을 한 8,700만 달러 정도 물량들을 수주를 했고, 또 미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아시아는 한 55% 정도 되는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 진출을 하면서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적들은 3,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들, 기본적 가치와는 좀 무관하게 또 차트상으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이 3,850원 정도 되시네요. 자, 3,850원이면 자,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종목이 홈캐스트가 상한가를 가고 급등했었던 지점대, 보통은 5, 6천 원대에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잡으시는데 그나마 바닥권에서 잡으셔가지고 손실이 그나마 적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0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자, 한 달 동안이 넘게 주가가 빠졌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으니까 좀 받아쳐줘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200일 이평선까지 무너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성장성과 분기별 실적들 발표들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과는 좀 별개로 해서 일단은 이 종목도 좀 가급적이면 청산을 해주시고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성장성만 믿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 강조드리면서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청산을 해주시고 다시 지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대에서 이 홈캐스트를 바닥권에서 잡으셔가지고 재공략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한 5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독립선언님. 예, 매수 단가 하고요. 비중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해 온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가 2,845원인데 4,500원에 매수하셔서 보유해 오셨다면 지금 손실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뭐 급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날과 마찬가지로 다날의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날이 이제 미국 진출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좀 많이 침체를 걷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른 모빌리언스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침체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손실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단을 해드려야 될지 지금도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반등할 위치에는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빌리언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더 성장성 자체가 아직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장 동력 자체가 그다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되돌림에 대한 흐름은 얼마든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종목을 좀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재와 같은 어떤 활발했던 거래량 이후에 침체기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어떤 손실률을 좀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3,300원에서 한 3,400원대에서의 단기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전에 이 고점이 형성됐던 라인에서의 저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한 기술적 반등의 모멘텀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떤 성장성 자체에 좀 의문스러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기존에 앞에서 나왔던 시세처럼 폭발적인 시세를 좀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 앞으로 이제 장세에 맞춰서 종목이 차별화되는 장세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43,500원, 비중은 한 20%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검투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서히 좀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좀 자회사들, 계열사들이 실적들이 좀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주사로 좀 전환을 하고 자회사, 부실 자회사들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효율성을, 회사 자체의 효율성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도 한 16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채 비율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부채 비율은 아니지만 우리 국내 기업 정서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많은 쪽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현금이, 지금 현금이 한 600억 정도, 700억 정도가 있는데 단기 부채,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 대략 한 2,07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채를 갚는 데에도 좀 버거운 상태죠. 그런데 다행히도 실적들이 소폭이나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회사 자체가 그 경영진들이 가급적이면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또 무관하게 또 한번 차트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코오롱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43,500원이니까 지금 120일 이평선 정도 지금 딱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대에서 지수가 좋지 못해서 추가 이탈 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이것도 좀 청산을 무배듯이 좀 해주시고 다시 재공략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등으로 갔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매수하신 금액 43,500원대에서 일단은 청산 혹은 비중 축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의 진행을 도와주신 검투사님과 독립선원님, 오늘 하루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중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즈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당첨자는 휴대폰 뒷자리 8233번, 812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9월 한 달간은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300분을 선착순 30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부 1370분께 여쭤봤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는 일,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1위가 집안 청소였고요. 두 번째로는 설거지,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서울경제TV를 시청해주고 계신 남편분들님,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독립선언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뜨끔했습니다. 네, 도와주실 거죠? 드려야겠지요. 아무래도 뭐 설거지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상담 꼼꼼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수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